컨퍼런스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동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 채널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자기 맡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거시적인 스카이 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금일 말씀드리는 내용이 또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서는 조사 개요, 그리고 채널 이용 행태와 경험, 그리고 콜센터에 대한 이용 행태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널에 대한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행태도 살펴보고요. 더불어서 변화에 대한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소비자 패널 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10대부터 60대까지,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을 경험한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5주간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자의 구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이 조사됐지만 전체적으로 연령, 직업과 더불어서 다양하게 조사가 됐고요. 특히 지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인구 분포가 높다 보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어서의 응답이 68%로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응답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채널 이용에 대한 행태 부분인데요. 우리 고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채널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왼쪽 편에 있는 회색 막대는 2023년에 해당하는 조사 결과고요. 오른편에 있는 연두색 막대는 2024년도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고객센터, 콜센터는 여전히 가장 높은 고객들이 이용 선호하는 채널이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챗봇은 전년에는 3순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순위로 채널에 대한 이용 비중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채널은 보시면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감소가요, 점점 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채널은 콜센터, 챗봇, 그리고 화상 3단과 같은 영역에서는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객들은 내가 인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채널에 대해서는 점점 더 줄여나가고 있고요. 빠르고 즉각적으로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은 오히려 더 높게 이용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인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회피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이용 채널에 있어서도 같은 개념이 적용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이상으로 변화상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일 왼쪽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2019년까지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 이용률이. 그러다가 2019년부터는 37% 정도의 비율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챗봇은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연평균적으로 18%의 높은 성장률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신채널이라고 하는 이 화상 상담과 관련해서도 미약하지만 조금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챗봇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고객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이용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콜센터는 여전히 주 채널로서의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여정별로 비포 온 애프터 서비스의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이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전 여정상에 있어서의 문의는 여전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콜센터고 그 다음이 파란색이 챗봇입니다. 챗봇인데 보시면 주로 문의는 많이 몰려있는 쪽이 요금과 비용에 대한 결제, 그리고 관련돼서 주문 배송, 교환 환불, 그리고
이 불만이나 제안 그리고 AS 신청과 관련된 영역 쪽에 조금 더 많이 비중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힘들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문의들은 많이 분산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가장 많이 상대를 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콜센터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 대한 인력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전년 대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전년 대비해서는 콜센터는 주요한 문의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불만 제한 AS 신청에서는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챗봇과 관련해서는 이 애프터 서비스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화상 상담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로 이용을 할까요? 누가 주로 이용을 하는지 봤더니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기업에 계신 금융권에 계신 임원분을 만나 뵈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점 숫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화상센터 상담을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어르신들은 고연령층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고연령층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젊은 층 또한 화상 상담에 대한 이용이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면에 대한 업무를 꺼리다 보니까 오히려 화상 상담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우리가 화상 상담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보완을 해 나간다 그러면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채널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험은 주요 채널이라고 하고 있는 콜센터와 챗봇 중심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콜센터는 만족도와 로열티 전 영역에서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주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챗봇은 로열티는 비교적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그러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 나가고 있어서 만족도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챗봇에 대한 만족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챗봇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전체적으로 평균 정도의 수준들을 다 같이 보이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의 과제는 바로 이 시니어 연령층에 있어서의 서비스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콜센터와 챗봇을 직접 비교를 했어요. 고객들한테. 둘만 가지고 어느 게 더 만족도가 높은지 물어봤는데요. 콜센터가 아직까지는 더 높은 만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주이용 채널이라고 하는 콜센터와 관련해서의 전체적인 행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복잡한데요.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융권은 이 상품에 대한 구매 전후에 발생하는 상품에 대한 이용에 대한 문의, 내용에 대한 문의와 방법에 대한 문의가 주로 많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통은 네, 맞습니다. 주문, 배송, 교환, 환불과 관련된 영역적. 그리고 이동통신은 요금과 비용에 대한 결제, 그리고 이동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통신과 가전 쪽은 불만 제한 AS 신청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 쪽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으로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의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입니다. 금융 쪽과 관련해서는 사전 정보 탐색이라는 영역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단순 문의들이 다른 채널로 분산되면서 금융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다른 쪽으로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상담사들이 직접 이제 전체 고객들이 만나는 여정 속에는 어떤 만족도가 나타나는지 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하면 LS가 먼저 받잖아요. LS가 받으면 내용에 대한 이해는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LS 전체적으로는 인적 서비스에 비해서는 여전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이 ALS 관련해서 항목을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보이는 ALS, 챗봇, 채팅과 관련해서 이 응답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그리고 신속했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상담사의 연결이 얼마만큼 매끄러웠는지를 저희가 한번 물어봤더니 만족 수준이 채 40%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인적 서비스. 기업에서 고객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지만 훨씬 더 잘 나오는 능력인 이 업무 처리와 맞춤형 서비스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오히려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과 관련돼 있는 상담 태도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챙겨봐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만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작년에도 똑같이 봤는데요. 공감이라는 부분입니다. 공감이라는 부분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이 됐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이 공감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저희가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콜센터를 왜 이렇게 열심히 이용하세요? 뭐가 불만족이세요?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봤더니요. 자, 콜센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내가 답변을 받고 싶어서, 확인을 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센터를 연결을 하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콜센터만으로 충분해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맞습니다. 불만족한 이유입니다. 불만족한 이유가 긴 대기 시간 그리고 복잡한 ALS 트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이 긴 대기 시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자, 우리 고객 중에요. 첫 통화의 상담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대기 시간이 길어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한 고객이 무려 38.5%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 중에서도요, 20%에 해당하는 고객들은 대기 시간이 5분 이상이 되더라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불만족 요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고객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기 시간은 긴 거는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대기 시간이 길더라도 중간중간에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고객들의 불만족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4가지 측면에서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객들은 즉각적이고 빠른 채널을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고객센터는 여전히 1순위 채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고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 시간을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겠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감에 대한 가치를 주목해보자.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또한 굉장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 나가야 할 포인트가 공감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